제가 그 소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은 따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니까 발표 실력을 제대로 보더라고요. 한 IT 업체의 대표님께서 실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사 현장을 한번 겪어보시니까 발표 실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다른 업체 대표님들은 다르게 발표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신 겁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은 이렇습니다. 서류만으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원금이 500만 원 안팎 정도로 작다면은 웬만한 발표 실력으로도 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발표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설득력입니다. 둘째, 목소리 전달력이에요. 셋째, 대표자의 진심입니다. 자,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말이 술술 나오고 싶은데 말술사. 첫째, 설득력입니다. 자, 설득력이 좋은 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합격을 잘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시고요. 합격을 잘 못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켓컬리를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에 배송해드리는 온라인 신선재료 쇼핑몰 마켓컬리입니다. 나의 사업에 대입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최초 스피치 강의는 물론 연습까지 같이 해드리는 온라인 스피치 전문교육원 말이술술입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사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네에 카페만 가도요, 그 카페에 시그니처 음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업에서 가장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거 한 줄에 넣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도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정부 지원 사업 공고에 보면 선정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뽑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감 잡기 좀 어려워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설득이 잘 되는 아주 든든한 7단계 구성법입니다. 1단계입니다. 우리 기업을 한 줄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2단계는 대표 소개입니다. 자, 대표 소개를 할 때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 경력을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조금 더 신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당 시장에는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해결부터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원인이 분명해야 그 해결도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다단계는 앞서서 봤던 그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존 사례를 넣어주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겁니다. 5단계에서는 이 사업의 시장성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사업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 기업은 크게 세 가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6단계는 매출 목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매출은 얼마이고요. 앞으로의 목표는 얼마입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필요한 예산은 이렇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계획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단계에서는 투자자가 듣고 싶은 거죠. 이게 뭐 민간이라면 투자의 회수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거나 혹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면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7단계 구성법 꼭 기억하고 써보세요. 둘째, 목소리 전달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앞서 설명드렸던 설득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목소리 전달력이 부실하다면 심사위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목소리 전달력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나운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발성은 울림 있게 잘 전달이 되는지, 발음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서 소통에 오류는 없는지, 자, 그리고 너무 긴장했다고 말의 속도가 막 빨라지시는 대표님들 계시죠. 자, 반대로 너무 느리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혹은 말끝을 흐리면서 말하는 그런 억양은 아닌지, 자,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단어도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마치 책 읽듯이 아주 밋밋하게 말하는 건 아닌지, 정말 지루해져서 심사위원들도 끝까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 전달력을 배워두면 발표의 질을 확 올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했었어요. 첫 도전의 지원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따냈어요. 자, 그 비결은요, 이 목소리 전달력과 또 설득력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빠르게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제가 실제 IR 피칭 대회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IT 업체 대표님께서 그 무대에서 이제 피칭하시는 날이어서 제가 아주 눈여겨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대표님들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자,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너무 이제 긴장이 되셨겠죠. 그래서 차렷 자세로 발표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셨고요. 정말 책 읽듯이 밋밋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와, 끝까지 듣고 있기가 진짜 힘들구나. 또 이제 원고에 너무 의존을 하셔가지고 정수리가 보이는 대표님들도 많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좋으실까요?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술사의 프리미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다면 지금 검색창에 마리술술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셋째, 진심입니다. 결국 사람은 언제 마음이 움직일까요? 상대방의, 그렇죠, 진심을 봤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사업을 하다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그 데스밸리를 만났을 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심의 힘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은 것이죠.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설득력, 전달력, 진심은요,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나의 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이 세 가지 정도는 따지고 들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잘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끝으로 명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협상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상에서 덜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다. 자, 오늘 함께 배운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3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7단계 구성법을 익혀보세요. 각 단계별로 심도 있게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목소리 전달력을 익혀보세요. 발성, 발음, 속도, 억양, 강조, 그리고 이런 몸짓, 그리고 암기까지, 자, 여러 가지 이 전달력을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 미팅 하실 때로 많이 쓰이시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업가의 말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고마워하실 겁니다. 자, 저 말술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